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서종관입니다. 금일은요, 꿀풀과 식물 스웨디시 아이비에 대해서 번식하는 방법, 키우기 요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디시 아이비는요, 아주 쉬운 식물입니다. 번식하기도 쉽고, 그리고 종자를 여러 개 늘리기도 쉬운, 가정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식물이 스웨디시 아이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높은 강도부터 낮은 강도부터 높은 강도까지 어디에서나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기에 좋은 식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자란 것 같고, 이쪽에 있는 식물 스웨디시 아이비는 조금 더 연약해 보이지만요, 실내에서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 키우게 된다면 이런 모양으로 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잎이 조금 더 짙어지고요, 색깔이 짙어지고 길이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에 줄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단단해지는 감이 적어요. 그래서 조금 알차게 큰다 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글바글 자라요. 빛의 강도를 어느 정도 받고 자란 겁니다. 얘는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3시간 혹은 베란다로 쳤을 때는 베란다 내측 정도에서 직접적인 태양이 없는 내측 정도에서 키운 상태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아니고 실내 약간 그늘진 공간에서 밝은 그늘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이 모양으로 자란다는 거죠. 자, 어느 거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돼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기준은 빛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란 게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식물은 남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원산지가 되고 거기에서 자라서 많이 키우는 식물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밝은 실내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그 발코니 안쪽에서 꼭 키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 온도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한 25도 선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적당량 지켜주시면 좋고, 겨울나기 온도는 한 5도 선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이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이 뛰어나서 실외에서도 키워도 된다라고 아시는데, 스웨디시 아이비는 그 계열과 다릅니다. 두릅나무과하고 지금은 어떤 꿀풀과잖아요. 그래서 꿀풀과 식물들은 계열이 조금 다르고 내한성에서는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실외에서 키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로 가면 죽게 됩니다. 실내에서 어차피 잘 버티니까 실내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밖에 내면 정말 풍성하게 잘 자랄 겁니다. 얘를 키우다가 실내로 넣으면은요,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환이 돼요. 희한하게. 갑자기 얘가 안 자라던 게 막 자라버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노란색 계열의 연 녹색을 띠면서 건강하게 다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야지 꽃이 많이 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웨디시 아이비의 또 장점 하나는 잎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물을 걸러주더라 하더라도, 물이 조금 모질한 듯 해서 마르다고 하더라도 얘는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말려버리면 병충해의 원인이 됩니다. 응애벌레라든지 이런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잉 플랜트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면은요, 주렁주렁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행잉 플랜트로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꽃이 핍니다. 꽃이 흰색이나 보라색 빛의 보라색 빛의 꽃이 피기 때문에 그것도 관찰하시면서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 비슷하게 있는 게 얘가 캔들 플랜트입니다. 캔들 플랜트는 마찬가지로 스웨디시 아이비에 무늬가 들어가 있다 해서 무늬 스웨디시 아이비라고도 하고요. 키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삽목도 가능하고 너무 번식도 잘 되고 실내에서 잘 키워지는 식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삽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젖은 흙 준비했고요. 젖은 흙. 얘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줄기를 하나 뗐습니다.
쭉이 뗀 것은 마디 길이에 맞춰 가지고 길죠. 중간에. 자, 잘라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짧게 자르셔도 잘 자라요. 앞뒤도 뭐 맞추셔가지고 쫙 자르면 잘 자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서 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따시고요. 이렇게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얘를 제가 한 5-6개 꽂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봄이 되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잠시만요. 꼬챙이 준비하시고. 예, 요렇게 스웨디시 아이비도 삽목을 하시고, 자, 캔들 플랜트입니다. 캔들 플랜트도 입장을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자르시고 정리하시고, 얘는 고유의 향이 납니다. 향이 나고 끄트머리가 흰색의 무늬가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젖은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삽목이 끝이 납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률이 엄청 높아요. 잘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약간 들려있어도 좀 덜 닿아도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이렇게 꽂아 두시면 금세 자랄 거고요. 위치만 잘 맞추시면 개화해서 이쁜 꽃도 보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향이 또 독특한 향도 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비는요, 두릅나무과 식물이고 얘는 꿀풀과 식물입니다. 성향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키우기는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식물, 바닥면을 기어다니고 벽을 붙어 다니는 그런 식물이고요. 길이 성장을 엄청나게 잘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게 되는 잉글리시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가 뭐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자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아니고 조금 덜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종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 생육 온도는 한 16에서 20도, 그리고 겨울나기 온도는 5도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실외 노지에서 바닥면을 끼고 키운다 하면은 내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품종들이 많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큰 학교에서 보게 되는 벽 담벼락을 타고 다니는 아이비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고가다리 밑에서 아이비 송아기라고 적어놓고 많이 키우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한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식물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키우실 때는 베란다나 그 면에서 창측보다는 내측에 키우시는 게 더 좋다. 이유는요, 아이비는 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양지에 햇빛이 계속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30도 이상의 더위가 찾아오면 얘가 이렇게 그 생육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키우실 때는 그늘이라고 하더라도 밝은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주기, 맞네요. 물주기는 봄에서 가을까지 주시는데, 겉흙이 마르면 주셔야 돼요. 어떤 책에는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줘도 된다 했는데, 그런 식물들은 정말 뭐 워터코인 같이 진짜 물에도 키워도 되는 그런 식물들 빼고는 겉흙이 마르는 걸 보고 주시는 게 훨씬 더 잘 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팔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뿌리 부분이 물러가지고 뽑혀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듬성듬성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주기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비는 삽목을 하시면 돼요. 삽목을 해가지고 꽂아 두셔도 되는데, 뿌리 발근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뿌리 발근을 좀 돋게 하기 위해서 물꽂이를 하시는데, 물꽂이에 꽂아 두실 때는 그 병을 조금 어두운 병으로 하시고요. 어두운 병이 없다 그러면은 캔에다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 두시면 빨리 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심는 게 훨씬 더 잘 이렇게 삽목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공중에서 공중뿌리가 아이비가 커가지고 길이를 많이 생장하게 되면 공중뿌리가 나게 되면 그 공중뿌리를 살려서 삽목을 하시면 잘 자라게 되죠. 자, 너무 말리시면 응에 벌레가 많이 생기고 각지벌레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말리셔서 키우는 것보다는 겉흙이 마르면 그때 물주기 하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비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게 잉글리시 아이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 많이 됐고요. 길이 성장을 엄청나게 잘하고 내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비 하면 잉글리시 아이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무늬가 있고 약간 금색이 들어가 있는 이쁜 알젤리 아이비라고 있어요. 알젤리 아이비. 그리고 조금 더 색상이 진한 골드 차일드라는 아이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색상이 많이 진하고 눈에 확연하게 띄기 때문에 얘가 입상을 많이 하죠. 식물로서 육안상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입상도 많이 하고, 또 아이리시 아이비라고 잉글리시 아이비하고 거의 비슷한 종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의 재팬 아이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니들 포인트라는 아이비가 좀 특이해요. 니들 포인트는 입장이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끄트머리가 니들, 그죠? 주사바늘처럼 뾰족하다라고 해서 니들 포인트 아이비라고 하고요. 얘는 길이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페르시안 아이비가 있는데요. 페르시안 아이비는 입장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잎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트 아이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좀 커요. 잎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안 아이비, 스웨디시 아이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화훼 단지에서 가서 보는 것들은 이름이 다르죠. 그죠? 원예 품종은 유통명이 다 조금씩 상이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팔기도 팔고 해본 결과로는요, 그 유통명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좀 잘 나가는 거, 드림 아이비, 우리가 말하는 잉글리시 아이비 대부분 드림 아이비고요. 그리고 잎 모양이 특이한 하트 아이비 잘 팔리고요. 그리고 실버, 골드 아이비, 에스터 아이비, 에스터는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비고요. 자, 골든 지트 아이비라고, 이거 조금 구하기 힘든데 잎 모양 끄트머리에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점처럼 들어가 있는 아이비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온하고 가습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키우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독일 아이비 좋아합니다. 독일 아이비는 이렇게 칭칭 감고 가는 게 마치 나팔꽃 같아요. 엄청 잘 감고 다니면서 꽃을 피우는데, 노란색의 이쁜 꽃을 피우는 독일 아이비 저는 좋아하고요. 그리고 돌아이비라고 잎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아이비가 여러 개 많아요. 이런 걸 이제 큰 화훼 단지 가시면 많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독일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웨디시 아이비 키우는 법, 삽목하는 법, 아이비의 종류, 그리고 아이비가 아주 잘 팔리는 아이비까지 이렇게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키워보시고 즐거운 아이비 키우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